저는 이정은입니다. 올해 58, 지난해 봄에 초등학교 교장직에서 정년 퇴임한 후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서재에서 오래된 감사패 하나를 정성스럽게 닦는 것이 제 일과죠. 그 감사패는 20해 전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이 졸업할 때 만들어준 것입니다. 손때가 많이 탔지만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에요. 오늘은 손녀 수진의 결혼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수진이는 28,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아이죠. 예비 신랑 준혁이는 31,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 호텔의 한정식당 개별실입니다. 준혁이 어머니 김선희 씨가 정한 곳이죠. 김선희 씨는 55,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현재는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저는 늘 이런 자리에서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배운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동료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개별실 벽에는 전통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문갑과 함께 오래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교육 철학서 몇 권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책들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 한편에서 찻잔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급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여유가 때로 무기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김선희 씨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에서의 화려한 경력담, 아들 준혁이의 우수한 성적, 그리고 집안의 내력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교사 시절 학부모 면담에서 익숙해진 자세였죠. 그런데 점점 말씀하시는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간호사도 좋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약간 굳어졌고 준혁이는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십 번도 넘게 겪어봤습니다. 학부모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어른들의 자존심 싸움 말이에요. 김선희 씨는 이어서 교직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요즘은 교사들도 예전 같지 않다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 속에는 우리 집안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30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보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폄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걱정과 미안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손녀에게 괜찮다는 듯 작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벽에 교육 철학서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들 사이로 30년간의 교직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발령받던 날의 설렘부터 마지막 졸업식의 뭉클함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가 나올 즈음 김선희 씨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조인 집안의 전통과 격식에 대해 길게 설명하시면서
상대방 집안도 그에 걸맞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더욱 그렇다며 요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준혁이는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갈고 닦은 인내심을 총동원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선희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아이들을 키워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의 교직 경력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김선희 씨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즘 교육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시며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복도에서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랜 교직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재민, 현재 교육부 차관이지만 제게는 영원히 6학년 3반의 재민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담임했던 아이 중 한 명이었죠. 당시에는 말썽꾸러기였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달랐던 아이였습니다. 박재민 씨는 저를 알아보자 즉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선희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육부 차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한 초등학교 교장 출신에게 그토록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재민이는 저에게 다가와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뵙게 되었냐며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선희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재민이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재민이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후 저를 가리키며 자신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선희 씨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자리 잡았어요. 수진이와 준혁이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민이는 저에게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은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거든요. 재민이는 잠시 자리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교육부 차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은퇴한 초등교사에게 보이는 극진한 예의가 이해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재민이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선생님이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6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하려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말이에요. 방과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를 봐주시고 진학 상담까지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학용품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재민이에게는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민이는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두 저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매년 스승의 날이면 연락을 주고받는 제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김선희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폄하했던 사람이 사실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진정한 교육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더욱이 그 영향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더욱 당황하셨을 겁니다. 재민이는 마지막으로 제가 받으신 각종 표창과 공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라며 교육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고 준혁이도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이의 과분한 칭찬에 겸손하게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재민이가 떠난 후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김선희 씨는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심한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려 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30년간 교직에서 배운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진정한 교육자는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제자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김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차관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단순히 옛 제자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다는 것도 덧붙였고요. 수진이가 할머니의 교직 시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혁이도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아이든 그 안에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선희 씨가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직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며 진정한 교육자의 가치를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수진이와 준혁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김선희 씨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오직 공부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오늘 저를 만나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셔서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준혁이에게도 그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김선희 씨와 저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힘든 시절, 교육 현장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고민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진 따뜻함과 지혜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김선희 씨와 저 사이의 벽은 낮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던 김선희 씨나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어 했던 저나 모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자신이 판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어려운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교직에 있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때 법조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말이에요. 수진이와 준혁이는 어른들의 진솔한 대화를 들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족 배경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김선희 씨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정말 뜻깊다고, 앞으로 두 집안이 서로 배우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태도가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김선희 씨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쯤 김선희 씨가 제게 부탁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앞으로 준혁이와 수진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앞으로도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혁이도 앞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김선희 씨께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면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진 속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김선희 씨가 다음에는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기회가 되면 제가 기르는 화초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혁이는 앞으로의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준비하는 결혼이어서 더욱 의미가 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인연이구나 싶었거든요. 주차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김선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앞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김선희 씨께서 보여주신 솔직함과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닦았던 감사패가 여전히 책상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감사패를 만들어준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와의 만남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말썽꾸러기가 이제는 교육부 차관이 되어 있다니 세월의 흐름이 새삼 신기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전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한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선희 씨와의 만남도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처음에는 김선희 씨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나중에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진이와 준혁이의 결혼도 이제 진정한 축복 속에서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은 언제나 소중하다.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패를 다시 한번 닦으며 내일 아침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년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